새벽의 공원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도시는 쉬지 않고 돌아가지만 유난히 이 작은 동네의 공원만큼은 하루 중 단 1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있었죠. 아직 가로등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새벽 5시. 그 시간에 공원을 지나가 본 사람들은 한 번쯤 같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허름한 모자를 눌러쓴 한 남자가 작은 천 조각을 손에 들고 공원의 벤치를 닦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걸레, 같은 움직임, 같은 순서. 첫 번째 벤치에서 시작해 정자 아래 벤치를 지나 공원 입구 쪽 벤치까지. 그는 벤치의 등받이와 의자판을 꼼꼼하게 문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옷은 해져 있었고 얼굴엔 늘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으며 등에는 오래된 배낭이 하나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노숙인이라 해도 매일 같은 시각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벤치를 닦을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그냥 특이한 아저씨인가 보다. 그 정도였죠. 하지만 날이 지나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날씨가 영하 10도를 내려가도 아저씨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도, 눈이 쌓인 날도, 심지어 태풍주의보가 내린 날에도 아저씨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아저씨는 벤치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을 훔쳐내고 걸레로 나무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을 만한 시간에 말입니다. 동네 카페 사장인 윤재는 며칠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공원 바로 앞에 있었고 윤재는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늘 비슷한 시간에 공원을 스쳐 지나가던 그는 자꾸만 눈에 띄는 한 사람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며 힐끔 보는 정도였지만 어느 날부터는 아예 커피를 내리면서도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혹시 쓰러지지는 않을까?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더 나쁜 일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고독한 일상이 오래되면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타인의 반복되는 모습을 마치 하나의 일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윤재에게 그 아저씨는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원 벤치를 닦는 동안 아저씨는 단 한 번도 누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걸레질을 멈추고 얼굴을 돌린 채 꼼짝도 안 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거는 순간 갑자기 걸레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치며 도망쳤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피하려는 듯이요. 이런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만들었습니다. 저 아저씨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가끔 밤에도 공원 근처를 서성거린다던데? 벤치를 닦는 이유가 뭔가 찜찜해. 그리고 어느샌가 아저씨가 벤치를 닦은 자리에는 물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약품을 쓴다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동네의 불안은 결국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근처를 자주 지나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돌아가고 반려견 산책을 하던 사람들은 벤치 근처를 아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저씨 혹시 마약? 아니면 무슨 표시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툭 던진 말은 하루도 안 돼 확신처럼 퍼졌습니다. 그 즈음 한 가지 기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벤치를 닦고 사라진 뒤 어떤 벤치의 나무 틈에서 희미한 손자국이 발견된 것입니다. 작고 작은 손자국이었죠. 사람들은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저 아저씨를 꼭 따라가 보자. 그날도 아저씨는 늦은 새벽에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작고 검은 배낭을 등에 메고 손에는 익숙한 오래된 걸레를 들고 있었죠. 윤재는 멀찍이 떨어져 아저씨의 동선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아저씨는 벤치를 모두 닦은 뒤 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오래전 폐업한 공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이 찌그러지고 창문은 먼지로 덮여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곳이었죠. 그곳 문틈으로 미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저씨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불빛이 실내에서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윤재는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한쪽이 깨져 있어 조금만 고개를 기울이면 실내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본 광경은 생각보다 훨씬 이상했습니다. 벽면 전체에 날짜와 숫자가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벤치 위치를 표시한 작은 그림들과 무언가 체크한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 한 장이 달아해진 상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밝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그냥 노숙인이 아니야? 뭔가 있다. 며칠 뒤 결국 동네 주민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매일 새벽 수상한 노숙인이 벤치 아래에 뭘 붙이고 다녀요? 안전에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과 윤재는 공원 입구에서 아저씨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말을 걸자마자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정중히 손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머무르세요. 잠깐만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체념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경찰은 아저씨의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걸레 여러 장, 소독용 스프레이, 일회용 장갑 묶음, 그리고 달아있는 기자용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날짜와 벤치 숫자가 적혀 있었고 어떤 날은 위험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러나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은 학생증이었습니다. 학생증의 주인공은 사진 속 그 여자아이와 똑같았습니다. 경찰은 아저씨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윤재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엔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경찰이 학생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자 아저씨는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딸입니다. 아저씨의 이름은 김영호. 한때는 마트에서 새벽 물류 일을 하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딸 소연이는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늘 아버지를 따라 새벽길을 걸으며 아빠 힘내 라고 말하던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연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봄, 등교길에 공원에서 벤치에 잠깐 앉아 아버지가 깎아준 사과를 먹다가 도로를 건너는 차 한 대가 제멋대로 인도를 넘어왔고 그 사고로 소연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저씨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은 무너졌고 혼자 사는 삶은 점점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은 매일 지키고 싶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 마지막으로 웃었던 그 벤치.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그 벤치를 닦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혹시 다른 아이가 내 딸처럼 다치지 않게. 아저씨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으로 젖었습니다. 윤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은 이토록 슬프고 이토록 단순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공원 근처 주민들은 벤치를 돕기 위한 작은 캠페인을 만들었고 카페 사장 윤재는 매일 새벽 아저씨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중학교 선생님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벤치를 함께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소연이의 자리. 누구나 따뜻하게 앉아 쉬어갈 수 있는 벤치. 몇 달 뒤 아저씨는 시청에서 임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공원 안전관리원. 정식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꽃봉오리가 막 열리기 시작하던 날, 아저씨는 예전처럼 벤치 위에 먼지를 털어내고 나무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소연아, 오늘도 잘 지내니? 새벽 햇살이 벤치 위로 내려앉고
공원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소연이의 자리는 그저 한 벤치가 아니라 이 동네가 서로를 보듬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